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18번이 됐네요. 노래 부를 때도 18번 하죠. 어쨌든 18번입니다. 근데 주제가 18번하고도 안 맞아. 18번도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요절할까예요. 요절은 중간에 죽는 거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사람이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명대로, 자기 타고난 명대로 다 천수를 다 누리고 가야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할 일이 많은데 도중에 할 일 못하고 도중에 가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수세보원의 광제설에 어떤 사람이 요절할까?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산곡지인이 몰문견이 화요하고 시정지인이 몰간약이 화요하고 묘를 읽거든요. 농묘지인이 몰근간이 화요하고 독서지인이 몰경계이 화요니라. 산곡지인, 산곡은요 말 그대로 산골짜기예요. 이 산골짜기의 특징은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교통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은 그래도 터널도 뚫리고 도로가 뚫리니까 그나마 통행이 되면 옛날에는 더 힘들었겠죠. 물론 지금 터널에 뚫리고 도로가 뚫렸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산골은. 그것도 헬리콥터 타고 가는 법도 있습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어쨌든 산곡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시골에 살지만 첩첩산중이라 사람들과의 교류가 잘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가 새로운 게 집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못한 뜻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곡지인이 정보가 부족한데 이런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하고 새로운 문견을 봐야 돼요. 문견을 보고 들으게 되는데 문견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문견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사람의 단점이 더 부각이 되겠죠. 이 사람은 더 답답하고 옹졸하고 자기 것만 알 거예요. 다른 외부 세계의 흐름을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절하는 화를 당한다. 즉, 결국은 생명이 빨리 단축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사람이 답답해서 죽는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일이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산곡지인은 첩첩산중에 있다 보니까 정보가 단절되기 쉬운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보를 얻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책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극복해야만 되지, 단점이 극복이 안 되면은 요절하고. 시정지인은요, 말 그대로 시장판이라고 생각해요. 저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물건 팔아, 이거 사세요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온갖 말들 번잡해요. 물론 번거롭고 번잡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잠깐은 몰라도 계속 있으면은 이게 좀 심란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번거로워지니까. 그럼 번잡해지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보던 사람들은 간략해져, 심플해져야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좀 책에져. 집에 책도요, 책이 무지하게 많다. 그럼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문학서죠. 이건 철학서죠. 이거 기술서죠. 이거 그래서 자기가 찾을 때 찾아야지. 정리가 안 되면은 내 책이 아니야. 내 책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보나 지식 같은 경우도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안 되면 내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할 때 못 찾아요. 우리도 물건 찾을 때 정리가 안 되면 못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정지인의 특징은 번잡하고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못 한다. 즉, 심플하게를 못 해. 간략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절한다. 요절하는 화를 얻는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농묘지는요, 지금 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해가 뜨거나, 때가 있어, 농사철에는. 날씨가 덥고, 추울 때 달르듯이, 그 때를 놓치면은, 그 농사 꽝이야. 그리고, 정말 여름철에요. 시골에서 그 잡초 제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잡초를 쭉 호미로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딱 등을 돌렸대요. 그때는 벌써 나더래요, 뒤에. 그 정도로 하루 사이에 잡초가 확확 자라요. 그거 부지런해야 농사 짓지, 안 그러면 못해요. 어쨌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못한다. 농사 짓는 사람의 장점인데, 근간을 못해. 부지런함을 못해. 그러면 농사 자격이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요절한대요. 또 독서지, 말 그대로 책을 읽는 사람이야. 책을 읽는 사람, 뭐 소설책도 있게 쓰는 사람, 학자라는 얘기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공부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제 책을 읽었어. 읽으면요, 아, 어디에 있구나. 아, 나중에 찾으면 되겠다. 안 외워요. 언제나 그 책에 있을 거라는 거야. 숫자 못 외우고 내용을 안 외워요. 왜? 책 뒤지면 나오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갖다 메모리가 되죠, 요새는. 옛날에는 공중전화 전화기다 전화번호 다 외웠어. 그죠? 수첩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대부분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그 휴대전화 다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외우다 보니까 언제나 찾아주고 진짜 필요할 때는 휴대전화가 전원이 나갔다고 전화도 못 걸어요. 전화번호 까먹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학자일수록 안 외워요. 오히려 글자를 모르는 사람 있죠. 문맥.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누구 생일, 뭐 무슨 약속 다 외워요. 안 그러면 자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오히려 암기력은 뛰어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학자들은 안 외워. 머릿속에 안 넣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자들은요, 공부를 하다가 자기 편견에 빠져요. 편협하게 나가기 쉬워요. 그러면은 그게 엉뚱하게 흘러버리거든. 그래서 마치 연구를 위한, 누가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그 종자 있잖아요. 종자에 그 병원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를 심기 전에 소독을 해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소독을 하는데 종자를 뭐 몇 도씨에 살짝 삶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살짝. 그래서 이제 균들을 죽였다 이래. 근데 문제는 균들이 다 죽었어. 성공이야. 근데 종자까지 죽은 거야. 그럼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건 이제 실험을 위한 실험인 거지. 자, 열심히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서 종자에 붙은 병균이 죽는 거를 온도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종자가 죽는 거예요. 병균을 죽이는 것도 중요해. 종자가 죽으면 농사 꽝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엉뚱한 실수를 한다는 말이죠. 그 뭐 우스갯소리로 한 건지 어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한 군데로 빠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 현장과 어긋난 연구만을 위한 연구인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편협하게 나가면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독서하는 사람들, 즉 학자들은요, 경계를 잘해야 돼요. 경계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절한대요. 그렇다고 생명이 죽는다라는 뜻보다는 일이 엉망이 된더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는.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산골짜기,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이 문견이 없으면, 문견을 잘해야 돼. 문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절하는 화를 당하고, 시정은 저작거리니까 시장, 그 재래시장 가면 얼마나 막 사람들 호객행위도 하고 뭐하고 막 사람들 막 가다 보면 막 부딪히죠. 그죠? 그리고 바닥바, 진짜 좀 하도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바닥이 깨끗하지는 않죠. 뭐 옛날보다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지저분해집니다. 어쨌든 이 저작권 그 시끄럽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이게 빠졌네 여기에 간약이 빠졌네. 간약이 이상하게 정리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 간약이 없으면은 요절하는 화를 당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요절하고 또 독서, 책을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항상 내가 엉뚱한 데 빠지지 않을까라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요절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잠깐 드리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보기에는 참 좋죠. 그 시골이나 계곡 말이면 그런데 이웃집도 멀어. 그리고 여기 접근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찾아오기도 어려워요. 한적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별로 접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한적한 동네 가면은 사람들 무지 반가워요. 그래서 근데 우리 보통 도시 지역이나 번거로운데 맨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치는 게 이렇게 사람 온다 그렇게 썩 반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도 반갑게 하고 뭐 이것저것 대접 잘해주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견이 뛰어나야 돼요. 문견을 잘 접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정보가 차단돼서 답답한 옹졸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문견이 필요하고. 이런 시장 어때요? 다니다 보면 막 여기도 뭐 바닥에 뭐 떨어져 있네. 그죠? 그리고 막 여기 시끄럽게도 막 떠들고 여기 뭐 100원이요, 1000원이요 막 떠든단 말이에요. 심란해. 이러면 어떻게 돼? 심플해야 돼. 간략하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부지런하게 농사 지려면, 그죠? 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일 끝나고 벌써 신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 끝나고 이거 바구니인지 모자인지 확 던지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간해야 됩니다. 또 책을 읽는 사람 아까 어떻게 돼? 몰두하다 보면 요새도 어때요? 요새 아이들 게임 휴대폰 거기 뭐 몰두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계속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독서라고 하면 뭐 책만 이겠습니까? 게임도 있을 거고, 뭐 컴퓨터도 있을 거고, 뭐 많겠죠. 이런 거 자기만이 아성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소설책이나 뭐 만화책 읽을 때 몇 시간 흘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방해하면 싫어하죠. 내 거 막 만화 재밌는 거 할 때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독서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포함된 얘기죠. 그랬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빠지지 않게.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인터넷 중독증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또 조심해라 라는 경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산국지인 산골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견을 잘해야 돼. 문견을 잃으면 요절하더라. 시정지인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번거로운 사람들은 간략을 해야 되는데 간략을 못하면 요절을 하더라. 아까 한 얘기죠. 반복합니다. 농묘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근간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더라. 독서지인 책을 읽거나 학자나 뭐 컴퓨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 빠지지 않게. 잘못하면 경계를 못하면 요절을 하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가 처해있는 환경, 아예 내가 뭐 시장에 사는 사람 뭐 아니면 산골에 사는 사람 뭐 자기가 그런 처해있는 환경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한테 처해있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극복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결론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극복하자. 환경 탓하지 말자. 남 탓 잘하기 쉽거든요. 아유, 저는 시장에 있어서 맨날 시끄러워서 공부 안 했어요. 라든지. 저는 그 산골에 살아서 저는 그 인터넷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보를,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진정한 그 양생법이다. 그걸 바로 이재만 선생님이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